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정신과 전문의 최주연 박사의 불안 버리기 책입니다. 최주연 박사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신경정신과를 개원하여 인지행동치료 등 환자를 치료 중이며 한양대학교 신경정신과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도 생각을 바꾸면 통제할 수 있다. 195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컨테이너 운반선 한 척이 화물을 양육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 닻을 내렸습니다. 한 선원이 확인차 어떤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다른 선원이 밖에서 컨테이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안에 갇힌 선원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결국 배는 다시 포르투갈을 향해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컨테이너 안에는 식량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원은 자기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힘을 내 쇠조각 하나를 들고 컨테이너 벽 위에 자신의 이야기를 시간별, 날짜별로 새겨 나갔습니다. 추위가 몸을 마비시키는 과정을 적었고 언 부위가 상처로 변해가는 과정을 묘사했으며 온몸이 조금씩 굳어지면서 하나의 얼음 덩어리로 변해가는 과정을 차례대로 기록했습니다. 배가 리스본에 도착했을 때 냉동 컨테이너의 문을 연 선장은 죽어있는 선원을 발견했습니다. 선장은 벽에 꼼꼼하게 새겨놓은 고통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놀라운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장이 컨테이너 안의 온도를 재보니 온도계는 섭씨 19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화물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들어오는 동안 냉동장치가 작동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선원은 단지 자기가 춥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에 있는 생각의 힘이라는 글입니다. 상황은 위험하지 않지만 추워서 얼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다소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그 선원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차피 나가지는 못하지만 포르투갈에 가면 결국 사람들이 구해줄 것이고 식량도 많고 얼어 죽을 만큼 추운 것도 아니니까 기왕 이렇게 된 것 불편하지만 참아보자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 선언은 죽음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지모델. 인지모델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보이는 감정적인 반응, 신체적인 반응, 행동적인 반응이 그 상황 자체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막을 건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모두 사막을 건널 수 있는 똑같은 양의 물을 주었습니다. 사막을 반 정도 건넜을 때 두 사람의 수통에는 물이 반 남았습니다. 이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그 순간 그 사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은 A를 흥분시켰습니다. 맥박이 빨라졌고 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침이 마르고 입이 바짝바짝 타기 시작했습니다. 호흡도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흥분은 생체 기능을 항진시켰고 몸의 운동량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소모되는 몸의 수분량도 늘어났고 마셔야 하는 물의 양도 늘어났습니다. 사막을 건너기 위해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물을 마시던 A는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물을 마시는 속도가 더 빨라졌고 사막을 다 건너기도 전에 물이 없어졌습니다. 반면 B라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수통을 보고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이나 남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여유가 있게 되었고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생체 반응도 안정되게 유지되었고 원래 마시던 속도대로 규칙적으로 물을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B라는 사람은 예정대로 어려움 없이 사막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A와 B는 사실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했고 다른 생각은 다른 감정, 다른 신체 변화, 다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상황 자체보다는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나 생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원효 대사는 지친 몸으로 동굴에서 잠을 자면서 잠결에 목이 말라 주변을 더듬었고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시고 편안하게 단잠을 잤습니다. 그렇지만 아침 햇살에 자신이 마신 물이 바가지에 있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 해골에 있던 지저분한 물이란 것을 알고 놀라서 마신 물을 토해내려 했고 허둥지둥 동굴을 뛰쳐나왔습니다. 한참을 도망치듯이 내려오다가 문득 똑같은 물을 바가지에 깨끗한 물로 생각할 때와 해골의 썩은 물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도 다른 자신의 감정, 신체 반응, 행동을 보고 인간사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일체유심조의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경험하는 수많은 불안과 공포도 원효 대사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인지 모델이나 일체유심조의 관점을 접목할 수 있다면 불안과 공포에 압도되어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사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인해 고통받는다. 스토아 학파와 마찬가지로 도교, 불교 등의 동양 철학에서도 인간의 감정은 생각에 기초한다고 강조해 왔다. 아무리 강렬한 감정이라도 생각을 바꾸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에픽테토스의 말을 늘 기억합시다. 어떤 상황에서 생각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 헤어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해서 출근도 못하고 방 안에 누워있는 딸을 보고 속상한 어머니가 말합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고 있니? 오히려 잘 된 거야. 네가 생각을 바꿔. 뭐 이런 일 가지고 출근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 우리는 생각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네 생각이 문제야. 생각을 바꿔 라고 쉽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대는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는데 생각을 바꾸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조언을 해주던 사람도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옆에서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다면 세상에 오해나 갈등은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불행은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 상황이 유발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에 영향을 받고 그 생각의 틀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그 환경을 어떻게 경험하고 기억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의 틀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틀과 관련된 기억과 경험 속의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유발하는 생각을 찾아 그 생각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살펴서 객관화하고 만약 상황을 왜곡한다면 왜곡된 부분을 교정해야 합니다. 그 교정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생각과 관련된 생각의 틀을 찾고 기억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다시 재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을 아쉬움으로 변화시켜라. 사람들이 정신과 병원을 찾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나 형제, 배우자 등과 같이 매우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다른 스트레스보다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정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운함입니다. 병원에 올 때는 화나 우울감, 불안감을 이야기하지만 상담하다 보면 결국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운함과 대비되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쉬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정서지만 두 정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운함과 아쉬움의 차이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무언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나 내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감정은 전혀 다른 느낌을 전해주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서운함은 다른 감정으로 연결되어 지속되는 면이 있고 아쉬움은 그 감정으로 끝이 납니다. 서운함은 원망을 가져오고 원망은 화를 동반합니다. 또 그 화가 해결되지 못하고 자신에게로 향하면 우울해지고 비참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아쉬움은 감정이 아쉬움에서 멈추게 됩니다. 아쉽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될 것을 기대하면서 복권을 삽니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지 않으면 그저 아쉬워합니다. 서운해하지는 않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당첨되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아쉬움 뒤에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화나 우울감 같은 다른 감정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쉬움과 서운함의 첫 번째 차이, 기대치. 비슷한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정들인데 왜 다른 결과를 가져올까요? 저는 아쉬움과 서운함의 첫 번째 차이를 기대치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생일입니다. 남자친구가 생일날 어떤 선물을 사줄까 여자친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일에 남자친구는 선물은커녕 연락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친구는 당연히 서운해질 것이고 화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있었다면 생일을 챙겨주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서운함을 낳고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어쩔 수 없이 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은 아쉬움을 가져올 뿐입니다. 아쉬움과 서운함의 두 번째 차이, 관점. 두 번째 차이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 밑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상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동안 내가 헛수고했다는 생각, 나는 희생만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상황을 자신이나 자신이 지금껏 한 행동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쉬움이라는 감정에는 내 문제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나 상황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커피를 뽑으러 간
자판기 앞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커피를 뽑고 인사만 하고 갑니다. 나는 전에 같은 상황에서 친구에게 여러 번 커피를 마실 거냐고 물어보고 커피도 뽑아주고 같이 커피를 마셔 주었는데 어떻게 자기 커피만 뽑을 수 있지 하고 생각하면 서운해집니다. 하지만 그냥 자기 커피를 마신 것뿐이야. 동전이 없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행동을 나와 연관 짓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쉬울 뿐입니다. 이렇게 나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관점 밑에는 흑백 논리와 일반화라는 생각의 오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흑백 논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을 상대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보다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잣대로 보는 것입니다. 일반화란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희생이나 무시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상황 속의 일부를 마치 전체인 것처럼 판단하고 항상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서운함에는 내가 항상 희생되고 무시된다는 일반화의 사고와 이분법적인 평가하려는 흑백 논리의 성향도 있습니다. 아쉬움과 서운함의 세 번째 차이, 자존감. 세 번째 차이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의 자존감 차이입니다. 나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되었거나 나에 대한 낮은 자존감이 서운함을 유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중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일입니다. 생일에 자녀가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무심함에 아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운해하고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0대 노인이 된 아버지의 생일에 40대인 아들이 선물을 챙기지도 못하고 생일도 알지 못하면 아버지는 서운함을 느끼고 아들에게 화를 내거나 우울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가 당당하고 자존감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느낄 때는 서운함보다는 아쉬움을 더 잘 느끼고 내가 약해져 있고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아쉬움보다는 서운함을 더 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 희생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 밑에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고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와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나? 내가 좋아서 했던 것들을 희생이라는 잣대로 보고 있고 지금 상황을 흑백 논리나 일반화의 논리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상황을 나의 낮은 자존감과 연결시키고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춰 보시고 상황을 나와 연관 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서운함은 내가 허락해야만 경험하게 되는 감정입니다. 서운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서운함을 허락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보시고 아쉬움으로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서운함이 아쉬움으로 변하는 순간 여러분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